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만 78세에 취임하게 돼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역사도 새로 쓰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선거운동을 치른 그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피격돼 피를 흘리는 등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비롯한 중대 고비를 잇따라 넘기며 극적으로 재기했습니다. 첫 임기 때에도 미국 우선을 강조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2기엔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힘을 통한 평화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조기 종전을 공언하면서 향후 글로벌 안보와 무역 등 국제 질서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서방과 권위주의 진영을 갈라치며 3년째 계속됐습니다.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 전쟁은 이란과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 등이 가세하면서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예기치 못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될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교착을 딛고 영토 탈환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북한은 난처해진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쿠르스크주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전으로의 비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교전은 한층 격화했습니다. 종전 시 점령지를 따라 국경이 형성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내 전술식 진격을 서둘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대거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까지 침공해 기간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대리 세력이 파멸 위기에 몰리자 직접 나섰습니다. 자국 인사의 암살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습했으나 타격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보복의 자국 군사 인프라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빈사 상태에 빠졌고 중동 내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였던 시리아에서 13년째 피비린내 나던 내전이 반군의 깜짝 승리로 귀결되면서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53년에 걸쳐 2대째 철권 통치를 이어온 알라사드 정권은 11월 27일 시작된 반군의 파죽지세에 줄줄이 주요 도시를 내주다가 11일 만인 12월 8일에는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함락되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비행기를 타고 급거 피신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24년간 학살자이자 독재자로 군림하던 권좌에서 끝내 주랭랑 퇴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무차별 유혈 진압하며 내전의 불씨를 댕긴 아사드 정권은 50만 명 이상의 희생자와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 채 폐허가 된 시리아를 반군의 과도 정부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해였습니다. 2022년 말 생성형 AI 챗GPT 열풍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늘려온 AI 기술은 올해 들어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도입됐고 폭발적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 웨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 중 88%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 과정에 AI 기능이 통합된 곳도 24%였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주요 주가 지수인 다우 지수에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빠진 자리에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편입된 것은 반도체 업계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연방준 비제도의 빅컷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연준은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인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6월에 약 2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영국은 8월 기준금리를 내리며 통화 완화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10월과 12월은 모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10월에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이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낮추며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주요국에 잇따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한 대신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운 대안화폐라는 평가와 함께 투기적 자산이란 이중성을 지닌 비트코인의 가치가 탄생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개당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만인 2024년 12월 5일 10만 달러 선을 넘어 장중 한때 개당 10만 4천 달러 가까운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랠리를 이끈 결과입니다. 이후 조정이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선 안팎을 넘나들고 있으나 호재만 있으면 가파르게 오르며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에는 같은 해 1월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진통 끝에 승인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 슈퍼선거에 해해 지구촌 민심은 정권 심판론으로 쏠렸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 큰 주요국에서 줄줄이 집권당이 선거에 참패, 향후 국제 질서의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배경에는 물가 급등과 같은 실물 경제의 악화, 반이민 정서의 확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초박빙이라던 안팎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연방상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해 미국 내 정치 구도가 뒤집혔습니다. 7월 영국 총선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노동당의 정권을 내줬고 프랑스 총선에서는 법여권이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앞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강경 우파 정치 세력이 의석을 불려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고 9월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나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극우당이 승전고를 올리는 등 유럽 전반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팀은 지난 9월 10일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지구에서 약 730km까지 비행한 후 드래건 밖으로 빠져나와 우주 유영을 하며 우주선 위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총 닷새간의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등 정보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성공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우주 비행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각국 우주 탐사 경쟁에 민간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지구 궤도를 향한 로켓 발사 시도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기 집권해온 일본 집권 자민당이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당 지위는 지켰지만 연립공명당 의석 24석을 합쳐도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에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2009년 선거 때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절치부심한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최근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 일강다약 구도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자민당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통해 정권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한 일본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가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원 동의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현장 주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 회의에서 가노 다케이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섬에 설치된 전시시설에는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시물에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민족 차별적 표현마저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시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